윈도우 폼으로 넘어가려면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알고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책으로는 13장의 내용인데 이벤트하고 그 다음에 그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메소드 델리게이트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래서 그러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클래스 또는 구조체 그래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멤버들은 일단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필드가 있고 상수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죠? 상수도 이제 상수에서는 필드 선언이랑 똑같아요. 근데 앞에 콘스트 키워드만 붙여주면은 상수고 상수형 변수는 상수는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문자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상수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프로퍼티라는 게 이제 뭔지 아시죠? 게터 세터를 가지는 속성. 그러니까 필드 같은데 게터 세터를 통해서 이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메소드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프로퍼티고 그 다음에 메소드는 클래스가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작업들. 그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인덱스라는 게 마찬가지 클래스의 멤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디스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생성자, 종료자 이런 것들이 이제 클래스의 멤버로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클래스의 멤버로 포함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벤트예요. C샵에서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는 클래스 내의 특정 사건,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그런 이렇게 개체다, 혹은 속성이다, 개체라고 봐야 되겠네. 개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벤트는 특정 사건의 발생을 알리는 거고, 그죠? 여기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현이라는 외주 직원이 그러니까 외주 직원이 사장님한테 급히 보고할 일이 있어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마침 사장님이 안 계셔서 비서가 받았어. 사장하고 통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 친구가 남기는 메시지는 사장님 돌아오시면 전화 부탁한다고 전해주세요.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벤트를 걸어놓게 되는, 내가 특정 이벤트를 기다리겠다라는 그 이벤트를 걸어놓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원하는 이벤트, 즉 사장님이 돌아왔다라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이제 사장이 어떤 행위를 해요? 사장님이 돌아오면은 사장은 무슨 일을 하죠? 이 이벤트를, 이 메시지를 확인을 했으면은 나한테 전화를 하겠죠. 그죠? 내가 전화 걸었는데 바로 통화가 안 되고, 그죠?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그때 어떻게 돼요? 사장이 나한테 콜백하죠. 전화를 걸어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콜백 함수 혹은 C샵에서는 콜백이라는 말보다는 델리게이트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만 콜백 함수 뭐 이런 말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듣게 되실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어떤 메소드 혹은 어떤 함수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콜백 함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벤트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벤트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벤트죠. 버튼이 하나 있고 그다음 그 버튼이 클릭됐다. 혹은 이제 뭐 그러니까 HTML 보면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처리하죠. 마우스가 오버됐다. 혹은 이렇게 버튼 다운 혹은 버튼 업. 그죠? 그다음에 버튼 위에 뭐 마우스가 올라왔다. 또 떠났다. 뭐 이런 이벤트들을 다 한 개의 이벤트로 보고 그것들에 대한 필요한 경우 그것들에 대한 콜백들을 걸어 놓게 되죠. 그죠? 뭐 이렇게 버튼 색깔을 바꾼다든지 버튼의 모양을 바꾼다든지 클릭하면은 뭐 페이지를 넘긴다든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딴 데로 보낸다든지 뭐 그런 작업들을 하죠. 그게 이제 클릭이라는 이벤트에 반응하는 어떤 이렇게 이벤트 처리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벤트라는 거는 이 객체 지향에서는 C샵에서는 한 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 또는 다른 객체로 뭔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행자가 이벤트의 발생을 알리고 그 이벤트의 발생을 알아서 그러니까 전달받아서 특정 행위를 하는 애들을 구독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은 한 개의 이벤트에 대해서 하나의 서브스크라이버만 존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의 이벤트를
이렇게 여러 명이, 그러니까 여러 메소드가 기다리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튼이 눌러졌다 그러면 첫 번째는 버튼 색깔이 바뀌고, 두 번째는 버튼, 또 어떤 애는 버튼 눌러졌을 때 버튼 누르는 소리를 발생시키고, 또 다른 애는 그 데이터를 이제 저리로 전달하고, 또 다른 애는 어떤 유저가 이 메뉴를 실행했다라는 로그를 남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이벤트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의 작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걔들을 다 통칭해서 서브스크라이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 C++이나 뭐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이거 하나에 대한, 이 클릭 이벤트 하나에 대한 서브스크라이버를 하나만 지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작업을, 같은 이벤트를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 호출하는, 혹은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버가 다른 서브스크라이버를 호출하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C샵에서는 이걸 하나의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 개의 서브스크라이버를 등록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너는 버튼 색깔 바꿔, 너는 소리 내, 너는 로그 기록하고, 너는 이렇게 메시지 쟤한테 전달해, 그런 식으로 데이터 전달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이제 서브스크라이버들을 둘 수 있게 된 거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이놈입니다. 델리게이트, 대리자. 델리게이트는 보시면은 C나 C++의 함수 포인터 혹시 써보셨어요? 안 써보셨군요. 함수 포인터는 뭡니까? 다른 애를 가리키는 애잖아요. 인테자 포인터다 그러면은 그 인테자 포인터가 어디 딴 곳에 있는 인테자를 가리키고 있죠. 메모리 다른 곳에 있는 인테자. 함수 포인터는 얘가 함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변수인데, 분명히 변수인데, 이 변수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함수의 시작 번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f라는 함수를 a라는 변수 안에 넣어 놓으면은 원래는 f하고 뭐 정수 두 개를 넘겨야 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a하고 정수 두 개를 넘겨서 호출하면은 a가 f를, 그죠? 실행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함수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함수 포인터라는 게 함수의 주소를 담은 거, 주소를 담은 변수. C샵에서는 이제 메소드의 주소를 담은 객체, 이게 델리게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델리게이트는 타입 쉐이프, 형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강하게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형 타입이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연결을 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강하게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객체 지향의 개념에 상당히 적합하고, 또 안전해요. 이렇게 외부에서 함부로 델리게이트를 호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델리게이트도 체이닝, 그래서 이 함수가 또 다른 메소드를 호출하고 또 다른 메소드를 호출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의 메소드들을 체이닝 할 수 있고,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의 이벤트에 여러 개의 메소드를, 요거하고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체이닝하고 그 다음 메소드를 호출한다, 여러 개의 메소드를 호출한다 그랬는데 달아놓는다, 이게 더 맞겠네. 그래서 델리게이트는 한 놈이 호출되면 그 놈이 또 다른 놈을 호출하는 거고, 이 놈이 또 다른 놈을 호출하는 게 그러니까 체이닝인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이벤트에 여러 개의 메소드를 호출한다는 거, 이 이벤트 하나에 한 명의 델리게이트가 있고, 그 델리게이트가 이제 여러 개의 서브스크라이버를 두는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호출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제를 보면서 그거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델리게이트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함수 포인터다, 함수 메소드를 가리키는 어떤 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델리게이트 선언은 함수를 가리키는 놈이니까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요. 이제 앞에 뭐 접근 한정자가 붙고, 그 다음에 델리게이트라는 이건 키워드입니다. 무조건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함수니까 리턴 타입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함수를 내가 어떤 이름으로 받을까, 이게 델리게이트예요. 그 다음에 함수니까 아마 인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인수들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밑에 줄에서는 add delegate라는 그런 대리자 하나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add delegate는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함수들 중에서 정수 두 개를 받고, 인테저 넘, 투 인수로 받죠, 그죠? 정수 두 개로 받고,
두 개를 인수로 받고 그 다음에 정수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들을 얘가 대리할 수 있는 거예요. add delegate.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그냥 add delegate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한 거예요. 근데 그 변수의 형이 delegate 타입이고 이 delegate는 함수에 대한 함수에 대한 변수니까 함수는 저기 있잖아요. return 타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함수를 내가 다 대리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내가 대리할 함수는 뭐다? 인테저를 리턴하는 함수다. 그리고 두 개의 정수를 이렇게 인수로 받는 그런 함수들만 내가 대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dd delegate는 이런 것들을 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수 두 개를 받고 그 다음에 정수를 리턴하는 이런 류의 메소드들 함수들을 얘한테 지정해서 얘를 호출하면 이놈이 실행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델리게이터 만드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 첫 번째 델리게이터 이름이고 이 클래스 객체 생성하는 거랑 거의 같죠, 그죠? 그래서 델리게이터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 객체의 이름을 주고 그 다음 new 한 다음에 델리게이터 네임 그 다음에 요거 메소드 네임. 우리가 여기서 add delegate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add delegate 타입으로 펑션 1이라는 놈을 하나 만드는데 이 펑션 1은 뭐란다? add라는 메소드를 대리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거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데 그죠? 로거를 그때는 인터페이스 가지고 로거를 구분했었죠. 그죠? 파일에 뭔가를 기록하는 놈, 그다음 콘솔에 뭔가를 기록하는 놈, 이거를 이제 인터페이스 가지고 이제 두 개로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로 선언을 해서 그런 식으로 썼는데, 이렇게 이용하면은 델리게이트 가지고도 그런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라이터라는 델리게이트를 하나 만들었죠. 이 라이터라는 델리게이트는 인수로 문자열을 가지고 아무것도 리턴 안 하는 그런 함수들을 대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라이트 메시지 같은 것들. 그죠? 그래서 이건 문자열을 인수로 하고 아무것도 리턴 안 하는 그런 함수죠. 그러면은 여기 라이트라는 놈을 요거 로고점 그러니까 라이터 메시지라는 그러니까 이놈이 요 함수를 대리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정해 놓았다가 지금 콘솔에 쓰죠. 근데 파일에 쓰는 또 다른 뭐 라이트 파일 뭐 이런 형태의 한 메소드가 있어요. 파일에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델리게이터만 이 라이트 메시지에서 라이트 파일로 바꿔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놈이 이제 라이터를 호출할 때마다 이놈이 이제 콘솔에 쓰는 게 아니고 파일에 쓰는 뭐 그런 형태로 실행이 되겠죠. 그죠?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죠? 만들어 봅시다. 이거부터 먼저 해볼까요? 아까 했던 거, 처음에 예제로 들었던 거. 메인 보시면은 메인에 뭐가 있어요? 펑션 1이라는 이제 델리게이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펑션 1이라는 델리게이터는 이놈입니다. add delegate. 그러니까 add delegate. 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내가 여기서 선언한 안 되네. 이렇게 add delegate를 하나 선언을 했잖아요. 자, 이건 뭔 것 같아요? 변수예요? 아니면 타입 같아요? 변수 같아요? 객체 같아요? 객체? 인스턴스 같아요? 밑에를 보면 명확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뭘 만듭니까? 이걸 만들죠. 이건 뭐예요?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변수이기도 하고 또 add delegate 타입의 인스턴스이기도 하고
그죠? 객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놈이죠. 그러면 add delegate는 뭐겠어요? 타입이에요. 타입, 형. 그죠? 그러니까 함수를 대리하는 add delegate를 하나 정의를 하는데, 그죠? 어떤 놈이냐면은 이렇게 정수 두 개를 인수로 받고 정수를 리턴하는 그런 델리게이트들을 내가 add delegate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일을 할 수 있는 정수 두 개를 받아서 정수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들을 내가 함수에 대한 대리자들을 내가 add delegate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add delegate 타입으로 펑션 1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타입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타입이고 이게 이제 그 타입을 만족하는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자, 펑션 1을 하나 만들었고 그 펑션 1은 뭘 대리하기로 했다? add라는 함수, 요 밑에 나오는 이 함수를 대리하기로 한 거죠. add라는 함수는 그냥 한 줄에 나는 메인이 직접 부른 게 아니고 델리게이트가 호출한 거다. 뭐 그런 의미고 합쳐서 두 개의 값을 합쳐서 리턴하는 정도, 그 정도의 작업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델리게이트 가지고 함수 호출을 해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출력해봤어요. 제대로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이렇게 타입을 선언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타입으로 실제 대리자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그 대리자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눈여겨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해놓을까요? 책에 13장의 내용이 13장 보시면 비슷한 게 있어요. 지금은 델리게이트를 이벤트 핸들러로 쓰진 않고 컬백 함수로 쓰진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함수 포인터 용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델리게이트가 뭔지는 이제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고, 델리게이트 그 함수를 내가 다른 이름으로 대체해서 부르고 싶다. 그러면 해야 되는 절차가 델리게이트 타입을 하나 만드는, add 델리게이트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그 타입으로 인스턴스 변수를 하나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변수 가지고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단계를 거친다.
잘 되죠? 다른 거 하나 더 돌려 봅시다. 요거는 조금 길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스튜던트라는 그 객체들의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객체들을 책에 있는 예제랑 거의 같습니다. 책의 13장이 맨 앞에 나오는 예제랑 거의 같은데 이제 배열 초기화 시키는 방법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냥 갖고 와봤어요. 이제 소팅을 해야 되는데 소팅하려면은 소팅의 핵심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작업이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 비교하는 작업 자체가 숫자인 경우에는 크다 작다로 비교하면 되지만 문자열인 경우에는 비교하는 메소드 자체가 달라지고 또 그게 객체면은 객체 중에서 객체 여러 개의 필드들 중에서 어떤 놈을 기준으로 비교할 거냐 그걸 지정해 줘야 되고 그래서 한 개의 소팅 함수지만 이거를 정수에 대해서도 쓰고 뭐 그다음 클래스에 대해서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비교하는 부분을 그죠 이렇게 내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 비교하는 부분을 여기에 compare delegate라는 놈, 이 놈 가지고 처리를 하게 만들어 준 거죠. compare delegate라는 놈 보시면은 두 개를 인수로 받아요. 오브젝트로 받죠. 아무거나 받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인테자면 인테자 혹은 뭐 다른 내가 생성한 스튜던트 클래스면 스튜던트 클래스를 받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놈은 뭘 리턴해요? 두 개를 비교해서 뭐 왼쪽이 크다 혹은 뭐 오른쪽이 크다 왼쪽이 크냐라는 걸 비교를 했으면은 왼쪽이 크면 true 안 크면 false를 리턴하겠죠. 그래서 부를 리턴하는 걸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델리게이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으로 이런 배열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튜던트는 이름과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아이디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점수였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들로 초기화를 해놓고 그 다음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죠? 소팅을 하는데 소팅하기 전에 델리게이트 함수를 이제 여러 개 중에서 오른쪽이 더 큰 놈 RHS is left right hand side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right hand side is greater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 놈을 이제 그러니까 버블 소트에서 그러니까 정렬해서 비교하는 그런 함수로 쓰겠다 해서 스튜던트 컴페어 OP라는 이런 델리게이터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그 놈을 이걸로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RHS is greater로. 그 다음에 버블 소팅을 하고 소팅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버블 소트를 호출할 때 소팅하고 싶은 대상, 그 다음에 그 소팅하고 싶은 대상들을 비교할 수 있는 메소드. 그래서 이걸 넘겨주는데 그 메소드를 직접 넘기는 게 아니고 뭘로? 델리게이트를 통해서 넘기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메인이고, 그러니까 메인은 배열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델리게이트에 사용할 비교 메소드를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소팅을 하고 결과를 보는. 뭐 그 정도의 작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스튜던트는 네임과 롤 넘버와 점수, 그러니까 네임과 뭐 아이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점수 뭐 이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생성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썼잖아요. 생성자 할 때 인수를 넘겼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받아주는 생성자가 있어야죠, 그죠? 이름과 롤 넘버와 마크 가지고 이제 스튜던트를 값을 가지고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놈을 하나 만들었고 투스트링은 따로 설명은 안 했는데 투스트링 누가 갖고 있어요? 오브젝트 타입이 갖고 있어요. 오브젝트 클래스가 투스트링 메소드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스튜던트는 오브젝트를 물려받은 놈이잖아요. 그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투스트링을 오버라이드해서 내 걸 잘 표현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고쳐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RHS is greater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뭘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 오브젝트 통해서 넘어오는 게 스튜던트다라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스튜던트니까 내 걸 스튜던트들을 비교할 거니까. 그러니까 LHS, RHS에 넘어오는 걸 스튜던트로 받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뭐를 비교로 했어요? 마크, 점수를 비교해가지고 이제 true, false를 리턴하는 걸로 그렇게 한 거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이름과 아이디가 순서라서 대로 돼 있어 좀 그런데 점수가 있는데 지금은 점수 순으로 이렇게 배열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보시면 아마 내림차순으로 쭉 정렬이 될 거예요.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싶으면 뭘 하면 돼요? 오름차순으로도 한번 바꿔보세요. 그 다음에 문자열 말고 지금 1, 2, 3, 4, 5로 돼 있는데 이 롤 넘버, 아이디 이게 1, 2, 3, 4, 5로 돼 있는데 이 번호 순으로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될까? 뭐가 바뀌면 돼요? 다. 요거만 바뀌면 돼요. 요 파트만. 그죠? 그걸 어떻게 바꾸면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버블 소트는 해보셨죠? 소팅할 대상, 그 다음에 소팅할 때 사용할 비교 메소드. 그걸 뭘로 받는다? 컴페어 델리게이트로 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컴페어 델리게이트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사용할 메인에서는 그 인스턴스 하나 만들어서 스튜던트에 있는 비교 메소드를 그 델리게이트에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그 델리게이트를 이리 보냈죠. 그죠? 그럼 GT 메소드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죠? 쭉 비교하면서 버블 소트가 인접한 두 개를 계속 비교해 나가는 거죠. 이거죠. 4, 2, 9, 4. 이거 어떻게 비교를 해요? 버블 소트는 어떻게 해요? 일단 처음에 이 전체가 정렬이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0에서 I0, J0에서부터 쭉 진행해 나가잖아요. 어떻게? GT 메소드가 RHS is greater.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큰 거. 이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크면은 뭐를 해요? 두 개를 바꾸죠. 위치를 바꾸죠. 이거 두 개 비교해서 오른쪽이 더 크면은 바꾸는데 안 바꾸니 똑같으니까 그냥 두고. 그래서 또 두 개를 비교해서 오른쪽이 더 크면 바꾸는데 오른쪽이 커요. 그러면 9하고 2를 자리로 바꾸고. 그래서 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오른쪽을 더 크면 바꾸는데 오른쪽이 더 커요. 그러면 4하고 2를 뒤집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으니까 그냥 두고. 그죠? 그럼 뭐가 된 거냐 하면은 제일 작은 게 맨 뒤로 오는 거예요. 더 큰 놈들은 비교해서 큰 건 앞으로 보내고 작은 건 뒤로 보냈으니까 작은 건 밀려서 맨 뒤로 와요. 그게 이제 거품 이렇게 물결이 퍼지는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버블 소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렬이 됐어요. 요만큼은 이제 정렬이 된 상태. 요만큼.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3, 9, 4, 2, 1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첫 번째 루프의 결과가. 그러면 이건 정렬됐으니까 그 다음에 요것만 비교해. 오른쪽이 더 크죠. 9, 3으로 바꾸고. 3, 4 비교했는데 오른쪽이 더 크죠. 4, 3으로 바꾸고. 3, 2 비교했는데 왼쪽이 크죠. 그럼 그냥 두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뭐가 나와요? 9, 4, 3, 2, 1 이렇게 나와요. 이제 두 개가 정렬이 된 거예요. 그럼 요거 가지고 또 다시 두 개를 비교했는데 똑같죠? 또 두 개를 비교했는데 똑같죠? 바꿀 일이 없죠. 그죠? 더 이상 바꿀 일이 없거나 혹은 두 개만 남았을 때까지 다 돌면, 한 개만 남았을 때까지 돌면은 정렬이 완료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뒤집기가 안 일어났고 그 다음에도 뒤집기가 안 일어났으니까 사실은 여기서 완료시키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하는 게 버블 소트예요. 그 소트를 지금 요 비교하는 메소드를 뭘로? 델리게이트로 처리를 해본 거죠.
그래서 오시면은 여기에 컴페어 델리게이트라는 놈을 하나 만들고 그 컴페어 델리게이트 타입으로 스튜던트에 있는 RHS is greater 이 놈을 이제 컴페어 델리게이트 스튜던트 컴페어 OP로 그죠? 대리를 시켰고 그 다음에 소트를 호출할 때 그 연산자를 넘기는 걸로 그렇게 한 거죠. 이거부터 칠까요? 그러면은 네임스페이스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이름 정하면 알아서 들어오니까 이건 이따가 해볼까요? 지금 합시다. 버블 소트부터 한번 프로그램 볼 때나 프로그램 만들 때 사실은 메인부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메인 하다가 보면은 여기 스튜던트 치면 스튜던트의 빨간 줄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클래스를 잠깐 가서 만들고 다시 돌아와서 메인 제작성하고 이렇게 가시는 게 더 바람직해요. 근데 우리는 한 번에 한 페이지씩만 봐야 되니까 저는 그냥 띄워놓을게요. 근데 PPT에 다 있죠? PPT에 있는 거 보시면서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가서 C샵을 쓸 줄 안다라고 얘기하면은 일단 처음 물어보는 게 이제 델리게이트. 그 다음에 프로퍼티. 면접 같은 데 가면은 저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C샵의 프로퍼티가 메소드야, 필드야. 메소드 같아요, 필드 같아요. 필드의 특성을 가지는 메소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세트 메소드가 있어. 내림차순으로 오름차순으로 바꾸는 작업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작업을 기존 코드를 기존 코드의 변경을 최소한 원래의 기능은 이렇게 죽이지 않으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오름차순을 내림차순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오름차순만 되잖아요, 그죠? 오름차순도 되고 내림차순도 되게 해보라. 그러니까 원래 있는 오름차순 정렬이라는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내림차순도 할 수 있게 해보라. 우주 어려워. 개념을 잡으면 어렵지 않아요. 델리게이트가 뭔지를 알고 어떻게 쓰는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건 어려운 건 없어요.